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네, 다시 물어봐 주세요. 거래, 아니, 다시. 정리한 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안녕하세요. 의정부 토박이, 의정부 지리에 능한 민성부동산의 권소희 대표입니다. 소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벌써 따뜻해졌어요.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부동산 경기는 안 따뜻합니다. 좀 빨리 찍어요. 2시에 온다는 손님이 일찍 왔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미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이미 많은 것 같은데요. 임차인 관련해서는 영상도 많고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반대로 임대인 분들도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임대인이 꼭 아셔야 하고 주의하실 점 오늘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문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 특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금 특약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꼭 은행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개인 신용대출은 개인과 은행과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 그리고 은행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요. 전세 반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입금이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임차인 분들이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을 절대 해주지 않고요. 이 보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그 한국주택도시공사가 있고요. HF 주택도시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서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무주택자분들은 허그나 HF 보증서가 가능하지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끼고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은행도 대출을 할 때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는 바로 어떤 거냐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그리고 은행에서요 질권 설정 통지서 아니면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보내는 보증기관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보내는 보증기관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해서 받아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럼 어떤 부분을 동의해 주셔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선상 전화가 가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에도 전화가 옵니다. 리파인이라고 해서요. 부동산 그 권리조사 업체더라고요. 저희가 정당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분이 모두 나온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임대인한테 이제 전화 동의 받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안내로 해서 내용 증명이 올 거고요. 이거를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동의를 받는다고 그 은행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요게 이제 동의가 돼야지만 잔금일 날 전세자금이 임대인한테 직접 입금이 됩니다. 소장님, 네. 제가 문득 궁금한 게 네. 질권 설정을 왜 해야 되는 거고, 네. 질권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부장님 혹시 근저당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등기부 등본. 네, 을구에 있죠. 근저당이 바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은요 절대권이에요.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은 올라갈까요? 을구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대출이 을구에 등재가 될까요? 네, 그걸 바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은 그 상대권
채권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기 때는 은행에 반환을 해주세요 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요. 이 질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그 남의 집을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보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권 설정 자체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네. 임대인에게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은행은 담보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것, 채권 양도 통지서, 그리고 질권 설정 받는 것, 질권 설정 통지서거든요. 임차인에게 갖고 있던 그 채권의 한도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퇴실할 때 그것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임차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그 부분을 다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대차 종료 시 이제 계약 만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돼요. 이런 경우에 채권 양도 금액 전액을 모두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은행에 반환하여라, 이렇게 해서 통지서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안고 매매라고 있어요. 제가 그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기억이 좀 날 텐데, 전세를 끼고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은요, 매도인에게 그 전세 계약한 원본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 매도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본 확인을 하시고 원본 확인한 거를 사본으로 갖고 계시면 되고요. 질권 설정 통지에 대한 안내문이 다시 날라와요. 이제 이 내용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인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의 모든 지위를 승계를 받으니까 임차인의 전세 반환권에 대해서 새로운 양수인이 책임지고 은행에 반환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 통지서가 한 번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혹시 피해가 가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받은 원금의 120%를 지금 잡은 부분도 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만기 때 아니면 퇴실 시 줄 은행의 의무만 있는 거지요. 연체했다고 해서 그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만약에 이제 연체한 경우에 2년 계약인데 중간에 연체하면 이거 계약 해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세입자의 2년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분도 2년 동안 그 임차인하고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임대차보호법하고 이 대출이 연체돼서 문제가 있는 문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최상위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2년 기간 안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은행이 그 연체돼서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아주 드물게 임대인분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동의를 해주세요. 여러 번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거를 체계적으로 탁탁탁 하시는데, 처음 접하신 그 임대인분들은 질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불안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잔금이나 계약금 내줄 때 금액 같은 거 잘 체크해서 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임차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영상 꼭 참고하셔서 계약하실 때 문제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80% 이상 받으시고요. 네, 아무튼 소장님 오늘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또 임대인들 불안해하시는 요소들 그런 거 싹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했는데 저기 뭐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콘텐츠로 해서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동산 썰인데요. 잔금일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임차인이 이제 나가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임차인이 본인 갈 곳 계약금을 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죠.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실 줄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존 임차인도 다른 집을 또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짜에 잘 나가주세요 라는 의미로 돈을 입금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억 5천에 전세 새로 계약하는 전세 가격의 조건도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3억 5천만 원 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전세금의 약 80%인 2억 8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별일 없이 무사하게 거주를 하던 기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임대인에게 그 다음 새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금의 일부 금액을 미리 빼줄 수 있겠냐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였고,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사전에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무탈하게 집을 빼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곤 합니다. 이후 두 곳의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일을 진행하여 기존과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새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새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10%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주고자 계약금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시간이 흘러 잔금을 치러야 됐고, 잔금날 모든 업무 처리는 보통 오전 중으로 완료를 하거나 아주 늦어도 점심시간 전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의 80%에 달하는 비율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했던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도 질권 설정을 할 때 대출받은 금액의 최고 120%까지 최고액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질권 설정 상에는 3억 3,600만 원까지 채권 최고액 설정이 되어 있었고, 기존 세입자가 받은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해선 질권 설정되어 있던 금액인 3억 3,600만 원을 내줘야 했는데, 이미 계약금이었던 3,500만 원을 미리 내어주게 되면서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3억 1,500만 원만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출 상환을 위해 3억 3,6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2,100만 원이 갭이 발생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필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전세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새로운 집 계약할 때 다 써버리게 되면서 상황이 더 난감하게 되었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잔금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몇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에서는 질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 원금을 모두 맞춰서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고요. 대출원금 2억 8천만 원만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은행에 재차 요청을 했고요. 은행에서는 바로 답변은 주지 못했고 보증기관과 협의를 하여 대출 원금만 상환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이 전체자금 원금까지는 상환한 건 아니었지만 이자 연체를 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도 잘 협의가 되어 다행히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체되었던 시간으로 인해서 청소 등 업체에게 부수적으로 시간 연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고요. 이 일화의 결론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을 때는 임대인도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금의 일부를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직접 내어주는 일 없이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과 협의하여 금액 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차인분도 어쨌든 임대인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잔금을 했기 때문에 입주 청소에 대한 지연금, 그리고 이사 업체가 이제 그 웨이팅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어쨌든 양쪽 부동산에서 해결은 했지만, 이게 만약에 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면 법적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구한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때요, 이런 금액은 좀 미리미리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계약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